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연애 3년 끝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성격도 차분하고 배려심도 깊었고 무엇보다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취향도 잘 맞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모든 걸 준비하려고 했어요. 둘 다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고 나름대로 저축도 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들께서 먼저 나서셨어요. 시댁에서는 신혼집을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친정에서는 남편 차를 사주시겠다고 하셨죠.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집은 지방 소도시에 있는 20평대 아파트였어요. 시세로는 2억 정도 하는 곳이었죠. 깨끗하고 괜찮은 곳이었어요. 양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부담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결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둘 다 맞벌이를 했는데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았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원래도 성격이나 취향이 잘 맞아서 싸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금방 해결되었죠. 양가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우리는 우리 돈을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있었고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를 생각해서였죠. 다행히 둘 다 수입이 괜찮았고 생활비도 크게 들지 않아서 저축을 제법 할 수 있었어요.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원래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성격이 독특하셨어요. 무조건 본인 말씀이 법이고 항상 자기 뜻대로 되어야 했죠. 누가 뭐라고 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막무가내였고 자기 중심적이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이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있었어요. 남편보다 4살 많은 누나였는데 정말 시어머니랑 판박이었죠. 고집도 세고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남한테 무례한 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고 배려라곤 전혀 없었어요. 남편이랑 남매인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둘은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은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려하는 사람인데 시누이는 정반대였죠. 시누이는 저한테도 참 무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남편과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과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났고 평소에는 우리끼리 잘 지냈죠. 남편도 시댁보다는 저를 더 우선시해줬고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덕분에 시댁 스트레스도 크게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었죠.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누이 결혼 소식이 들렸죠. 시누이가 원래 항상 연애를 하긴 했지만 자기는 결혼은 안 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누이가 의사랑 결혼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집안도 꽤 잘 산다고 하셨죠. 시어머니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그냥 축하해줬어요. 며칠 후 시댁에 갔을 때 시누이가 직접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시누이가 말하는 투로 봐서는 조건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의사고 집안도 좋고 조건이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아마도 그 의사가 시누이한테 푹 빠진 모양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결혼이 성사될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하시는 걸 들으니까 상대 집안에서는 시누이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었고 시댁도 그냥 평범한 집안이고 시누이가 그 의사보다 3살이나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상대 집안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아들이 워낙 시누이를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청천벽력 같은 전화가 왔어요.
시누이가 결혼하면서 집을 해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죠. 원래 우리가 도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원래대로 우리 힘으로 집을 구해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관이었어요. 내가 해준 집인데 내 마음이지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남편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남편도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따졌다고 했죠. 줬다가 다시 뺏는 게 어디 있냐고,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셨대요.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정말 화가 나 있었지만 동시에 체념한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니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결국 나가기로 했어요. 싸워봤자 좋을 게 없었고 차라리 우리 힘으로 집을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치사하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 있었고 결혼 후 3년 동안 열심히 저축한 돈도 제법 되었어요. 두 금액을 합치니 꽤 괜찮은 금액이 나왔죠. 우리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아이도 낳을 생각이었고 평생 살 집이 필요했으니까요. 몇 주 동안 집을 알아봤어요. 우리는 30평대 아파트를 매매로 구하기로 했어요. 위치도 좋고 학군도 괜찮은 곳으로요. 가격은 시댁에서 해준 집보다 훨씬 비쌌지만 우리가 모은 돈과 대출을 조금 받으면 충분했어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 생긴 거였죠.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시댁에서는 연락이 별로 없었어요. 가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빨리 나가라는 독촉뿐이었죠. 우리는 차분하게 준비해서 한 달 만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나니까 시댁에서는 그 집을 시누이 신혼집으로 꾸미기 시작했대요. 인테리어까지 새로 한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의사 사위 얻는다고 완전히 들떠서 무리하게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우리는 새 집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시댁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게 더 편했어요. 가끔 전화로만 간단히 안부를 물었죠. 그러던 중 제가 임신을 했어요. 원래 아이 계획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죠.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아했고 친정 부모님도 엄청 기뻐하셨어요. 특히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당장이라도 달려오실 것 같았죠. 다행히 저는 입덧도 거의 없었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직장 생활을 했죠. 남편이 걱정해서 쉬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일하는 게 오히려 시간도 빨리 가고 좋았거든요. 물론 무리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일했죠. 시댁에도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시어머니는 축하한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 별 감흥이 없었어요. 아마도 시누이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았죠. 시누이는 나름대로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대요. 드레스도 맞추고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 시누이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배가 많이 불러서 움직이기가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가야 했죠. 우리는 예식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예식장에 신랑 측 하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측 하객들은 하나둘씩 들어오는데 반대편은 텅 비어 있었죠. 게다가 신랑도 보이지 않았고 신랑 가족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예식 시작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신랑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죠. 우리 측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식장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도 답을 못하셨죠. 그때 신부 대기실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상견례 때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그 의사였죠. 시누이가 그 남자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고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 남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시누이가 손을 잡으려고 하자 남자가 확 뿌리쳤어요. 그러더니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결혼 안 하니까 혼자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시누이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황급히 무슨 일이냐고 농담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남자는 진지했어요. 표정이 차갑고 단호했죠. 그리고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시누이가 바람을 폈다고요. 그것도 자기랑 만나는 내내 다른 남자랑 계속 만났다고요.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그 상대방은 시누이가 곧 결혼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그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자기가 시누이를 정말 사랑했고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도저히 조용히는 못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시누이가 자기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그래서 이날까지 참았다고요. 시누이한테 망신을 주고 싶었던 거였죠.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남자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시아버지는 그냥 멍하니 서 계셨고요. 남편과 저는 황급히 하객들한테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예식이 취소되었다고요.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하나둘씩 나갔어요. 저는 정말 민망하고 창피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예식장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네가 뭘 한 거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시누이는 울기만 했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도 충격이 컸어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한테서 들으니까 시댁이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모든 비용이 이미 나간 상태였거든요. 예식장 비용, 드레스 비용, 예단 비용, 신혼여행 비용까지요.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대요. 다 날린 거였죠. 게다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이제 시누이 결혼도 없어졌는데 그 빚은 고스란히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시누이한테 난리를 쳤대요. 창피해서 동네 다니기도 싫다고요. 남편은 정말 실망한 것 같았어요. 누나한테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바람을 피우면서까지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시댁과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는 이미 신혼집 문제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아기를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죠. 남편은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아기를 낳고 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육아는 힘들었지만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우리 셋만의 가족이 너무 소중했죠. 아기가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가끔 남편한테 시댁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의사사위 타령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결혼만 잘 됐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현실을 못 받아들이시나 보다고 했죠. 저는 그냥 안타까웠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시댁의 그 파란만장한 소동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솔직히 어이가 없어요.
전 솔직히 시누이가 평생 결혼 안 하고 시어머니랑 살았으면 좋겠어요. 괜히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요. 조건만 본 결혼이어도 다른 사람을 기망한 행동은 정말 잘못된 거였죠. 결국 인과응보예요. 사람은 결국 다 돌려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욕심내지 않고 지금처럼 살 거예요. 제 소중한 가족과 함께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